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밤이 두렵습니다. 밤이 무섭습니다. 불을 끄면 이상하게 심장이 쿵쾅거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뭔가 들리는 것 같고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저도 알아요. 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밤이 무서운 당신, 사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도해온 모든 극복법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하나씩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부. 당신이 밤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뇌과학이 말하는 충격적 진실. 밤, 뇌는 무엇을 하는가? 우선 밤이 되면 인간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루한 뇌과학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낮 동안 우리의 눈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이 빛 정보는 망막에서 시상하부의 식교차 상에게스CN으로 전달되고 이 신호가 뇌 전체에 지금은 낮이다. 활동할 시간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코티솔이 분비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줄어들면서 솔방울 샘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동시에 뇌의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 에미그달러의 상대적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밤이 되면 뇌의 이성 부서는 퇴근하고 감정 부서가 야근을 시작합니다. 편도체는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맹수와 싸우며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살아남아라.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 즉 어두움과 같은 조건에서 편도체는 자동으로 경보를 울립니다. 여러분이 밤에 느끼는 그 두려움, 그것은 여러분이 겁쟁이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정교하게 설계된 생존 시스템을 정확히 작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밤이 전혀 무섭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매일 밤 공황 직전까지 가는 걸까요? 이 차이는 뇌의 편도체와 전두엽 사이의 연결 강도에 있습니다. 전두엽이 편도체에게 야, 진정해. 지금은 맹수가 없어. 그냥 아파트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과 그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훈련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밤 공포는 진화의 선물이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생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던 시절 대부분의 포식자들은 야행성이었습니다. 사자, 표범, 하이에나. 이들은 밤에 사냥합니다. 그래서 밤에 경계심이 높아지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개체들이 살아남아 후손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밤에 느긋하게 잠만 자던 조상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밤에 느끼는 두려움은 수십만 년의 자연 선택을 통해 살아남은 유전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밤을 조심했던 조상들의 유산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밤이 무섭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존 본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2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극복법이 틀렸다. 인터넷에서 찾은 방법들의 실체. 밤이 무서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검색입니다. 밤에 무서울 때 극복법. 검색하면 뭐가 나오나요? 대략 이렇습니다. 밝은 조명을 켜세요. 환경 조절. 복식 호흡을 하세요. 호흡법. 명상을 하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이런 방법들 저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은 수박 겉핥기입니다. 증상을 잠깐 덮어두는 것이지 진짜 치유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호흡법을 예로 들어볼게요. 복식 호흡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호흡하는 동안만 지속됩니다. 호흡을 멈추면 다시 원점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밝은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켜두면 잠시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끄는 순간 다시 공포가 밀려옵니다. 오히려 의존성만 강화된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잠들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더 무섭습니다. 이 방법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부 두려움을 피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자체를 직면하지 않고 우회하고 덮어두고 도망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의 오랜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회피는 공포를 강화한다. 두려운 것에서 도망칠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뇌가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였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걸 피했잖아. 그러니까 피해야 할 정도로 무서운 게 많네. 이렇게 뇌가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방법은 무엇일까요? 3부. 진짜 치유법 항복이 최강의 전략이다. 플라톤의 동굴, 그리고 우리의 공포. 잠깐 25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아시나요? 죄수들이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벽만 보고 살았습니다. 뒤에서 빛이 비치면 벽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들은 그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고 빛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눈이 너무 부셔서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자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밤의 공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 그림자를 보고 저게 위험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무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렇게 해석하도록 오랫동안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곡즉전 굽히면 온전해진다. 지자불쟁 참으로 아는 자는 다투지 않는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물이 바위를 이기는 것처럼 밤의 공포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드러눕는 것의 역설. 진정한 치유의 방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드러눕는 것. 처음 이 말을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뭔 방법이야?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심리학과 뇌과학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수용 액셉턴스이라고 부릅니다. ACT 치료 액셉턴스 언드 커미트먼트 세러피 수용 전념 치료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심리치료 방법인데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과 싸우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이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 전두엽이 편도체를 억제하려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편도체는 억제될수록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을 반동 효과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더 생각나는 것처럼요. 반면 두려워도 괜찮아. 지금 내 뇌가 경보를 울리고 있구나. 그래도 나는 안전해라고 수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편도체의 반응이 오히려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드러눕는 것의 역설입니다. 항복하는 것이 가장 강한 전략입니다. 마음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밀쳐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밀쳐내면 밀쳐낼수록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수용해야만 진짜 해결이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밤의 공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언제 이 무서움이 없어지지? 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내 뇌가 이런 느낌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사부, 내 마음은 내가 아니다 의식의 대전환.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보기.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밤에 무서울 때, 화가 날 때, 슬플 때, 불안할 때,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아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읽고 귀로 소리를 듣고 뇌로 그 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자,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는 자, 그 존재가 바로 진정한 나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뇌가 만들어낸 전기 신호입니다. 감정도 내가 아닙니다. 감정은 뇌의 화학 반응입니다. 두려움도 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편도체가 발사한 경보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 동양 철학에서 오래전부터 다루어온 개념입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 힌두교의 아트만과 브라만의 구분, 노자의 도의 개념이 모두 이와 연결됩니다. 서양에서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의 힘에서 이를 내면의 관찰자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메타인지에미티에이COGNITION라고 부릅니다. 내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 내 감정을 감정으로 바라보는 능력,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 밤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그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속으로도 좋습니다. 아, 지금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두려움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내 뇌가 만들어낸 신호일 뿐이다. 나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이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당연합니다.
평생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꾸준히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밀려와도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파도가 쳐도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처럼 감정의 파도를 서핑하게 됩니다. 이것이 되는 순간 공황 상태도 여러분을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운한 일이 생겨도,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이 의식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일들은 그냥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오부, 나도 한때 그게 뭐가 대수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 지금부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십 년 전 제 주변에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그냥 견디면 될걸. 왜 저렇게 호들갑일까? 이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좀 과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제가 그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유 없이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경직되고 공기가 모자라는 것 같고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느낌.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과거에 그분에게 했던 제 말이었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그냥 견디면 될걸. 그 말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그때 그분이 얼마나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을지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밤을 버티는 건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은 2배로 무겁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주변에서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라는 말을 들으신 분 있으시죠? 그 말 때문에 더 외로우셨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고통이 가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결국 제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축복이었다. 그 고통 덕분에 저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별것 아닌 사람들을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을 겪는 것, 그것은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6부 신경가소성 3주 66일 100일의 과학적 근거. 21일이면 습관이 생긴다는 말, 사실인가?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1일, 3주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생긴다. 이 말의 기원은 1960년대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 맥스웰 멜츠 박사입니다. 그는 성형수술 후 환자들이 새로운 얼굴에 적응하는데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관찰했고, 이것이 잘못 와전되어 21일이면 습관이 형성된다는 속설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학은 어떻게 말할까요? 2010년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UCL의 필리파 렐리 PHIELLIPPA 렐리 박사 연구팀이 96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유러피언 저널
오브 소셜 사이칼러지에 게재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습관 형성 연구 중 하나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습관이 자동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8일에서 최대 254일, 평균 66일이었습니다. 21일은 완전히 틀린 숫자였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기 같은 단순한 행동은 1830일이면 자동화되지만 운동하기 같은 복잡한 행동은 120일, 254일까지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빠진다고 해서 습관 형성 과정이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렇다면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UCSF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행동을 7일간 꾸준히 반복하면 뇌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주 21일 정도가 지나면 백지라이트 매터의 밀도에 측정 가능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3주가 다시 등장합니다. 단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3주 만에 습관이 완성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뇌의 변화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씨앗이 땅 위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이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MIT 맥거번 뇌과학 연구소 머거번 인스터투트의 연구에 따르면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의 행동을 자동화하는 청킹 CHUNKING 과정을 완성하는데 최소 812주, 즉 약 6084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랠리 박사의 연구 결과인 평균 66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100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연구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주 21일 뇌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의 첫 신호가 나타나는 시점. 이 시점이 지나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66일 약 2개월 습관이 자동화되는 평균 시점.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00일 약 3개월 습관이 신경회로로 완전히 굳어지고 외부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해지는 시점. 즉, 진짜 내 것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100일 기도나 100일 잔치와도 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변화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실제로 근접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무엇인가? 신경가소성은 NEUROPLASTICITY.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과거의 과학자들은 뇌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 만들어진 뇌회로가 평생 고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른 80까지 간다는 말이 과학적 사실처럼 통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뇌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한다. 런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런던의 도로 지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인데 런던 택시 기사들의 헤마 히포캠퍼스,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일반인보다 현저히 크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길수록 헤마가 더 컸습니다. 즉, 반복적인 사용이 뇌를 물리적으로 성장시킨 겁니다. 뇌과학자 스탠포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이글먼 데이비드 EAGLEMAN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뇌에 새로운 길이 생긴다고. 그 행동을 반복할수록 그 길은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지고, 더 자동화됩니다. 반면 사용하지 않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You see it or lose it 쓰면 남고 안 쓰면 사라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아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의식을 매일 연습하면 처음 3주는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66일 전후로 자동화되고 100일이 지나면 그 의식이 뇌회로에 새겨집니다. 밤에 공포가 밀려와도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공황이 와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7부.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것들 구체적 실천법. 단계 1. 관찰자 되기 연습 매일 5분. 오늘 밤 침대에 누우세요. 불을 끄세요.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눈을 감고 지금 몸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관찰합니다. 심장이 빨리 뛴다면 아, 심장이 빨리 뛰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손이 차갑다면 손이 차갑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해도 됩니다. 이 느낌은 내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느끼고 있는 의식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없애려 하지 마세요.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30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30초가 되면 1분이 되고 1분이 되면 3분이 됩니다. 단계 2. 신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일어나게 한다는 믿음. 이 부분은 종교적 맥락이 아닙니다.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 것. 지금 이 두려움도, 지금 이 고통도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는 것.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캐롤 드웩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어려움을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빠르게 회복하고 더 높은 성취를 달성합니다. 밤에 두려움을 겪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두려움을 다루는 뇌회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이 와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두려움이 많이 올수록 더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계 3. 자유의지와 책임 내가 만드는 현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개념,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가 100%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빼앗을 수 없다고. 밤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선택은 내 것입니다. 클로징 밤이 두렵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릴게요.
밤의 두려움은 수십만 년의 진화가 만든 생존 본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겁쟁이라서가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말하는 극복법들, 호흡, 명상, 환경 조절, 이것들은 증상을 잠시 덮는 방법입니다. 진짜 치유가 아닙니다. 진짜 치유는 드러눕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항복이 가장 강한 전략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아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 의식 하나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뇌과학이 증명한 대로 3주의 변화가 시작되고 66일에 자동화되고 100일의 뇌회로에 새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불을 끄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두려움은 내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이다.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 밤이 무섭다는 것은 당신이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당신을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용기 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창작 보충밤을 함께 버티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 이 섹션은 시청자 공감을 높이기 위한 창작 파트입니다. 진행자 재량으로 활용하세요. 댓글 속 이야기들 창작. 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허락을 받고 공유드립니다. 30대 직장인입니다. 밤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심장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납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보고 처음으로 제 상태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서운 경험을 한 이후로 20년째 밤이 무서웠어요. 심리 상담도 받았고 약도 먹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내 마음은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 처음에는 뭔 소리인가 싶었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자녀가 둘 있는 엄마인데요. 아이들한테도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의식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요.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밤을 혼자 버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각자의 이야기가 다 다르지만 느끼는 외로움은 같다는 것을,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선물인 이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창작.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조종사는 한참을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흔히 가장 힘들 때 발견됩니다. 밤이 두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명확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것, 안전하고 싶다는 것, 살고 싶다는 것. 이 원초적인 욕구들을 우리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밤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다시 실감하게 해줍니다.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밤에 무섭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 여러분은 더 깊이 살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 창작. 오늘 영상의 마지막을 이 질문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혹시 당신이 가장 배워야 할 것은 아닐까요? 밤이 두렵다면 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밤 불을 끄고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서 와. 나는 내가 뭘 가르쳐 주려는지 들을 준비가 됐어. 그 순간부터 밤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스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기 내주셔서